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박원석 전 의원님은 이 코너에 이제 처음 함께 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노잼의 우려가 큽니다. 부담스럽네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병민 의원님.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옆에서 가까이에서 계속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당선이 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좀 뭔가를 하십니까? 네, 6개월 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네. 또 국민들께서 워낙이나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삶이 많이 나아진 또 모습들에 네. 여러 평가들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바로 감정가 매겨보면서 네. 6개월을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작품입니다. 작품명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신이 나는 그런 감정이 쪽팔려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한 장면 한 장면 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6개월에 대한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국정 동력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 이제 사근 6개월을 또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 속에 취임 6개월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감정위원들은 어떻게 감정가를 매겼을지 내부 들어 주십시오. 자, 3조 플러스 428억 원. 똑같이 428억 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랑 연결지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냄새가 나고요. 네, 27만 원에 뭡니까 의원님? 위에 게 지금 현재 감정가입니다. 11월 2주 둘째 현재. 주 현재 19,75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유를 한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위원님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고 네. 정치인들 주식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11월 2주차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가격이 19,750원으로 매겨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5월 2주차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9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7만 250원, 마이너스 78.05%. 굉장히 많이 이게 현재 떨어졌네요. 가치입니다. 근데 뒷목 잡을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네. 11월 2주차 시총 1위가 누구냐? 1위 종목이 누굴 것 같습니까? 주가는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10만 원 넘었어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이게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뒷목 잡을 또 하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어쨌든 대표 가격은 얼마? 거기도 한 9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역시 뒷목 잡을 얘기죠. 네. 우리 김병민 의원은 머릿속에 이재명 대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는 19,750원으로 매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김병민 의원 말 들어볼까요? 자, 3조 플러스 428억. 3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집트의 원전 수주 그 금액이 3조 원인데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걱정, 우려가 있었지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쾌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3조만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또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들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428억 저수지의 비밀에 대해서 하마터면 국민들께 영원히 감춰질 뻔했던 알겠습니다. 일들도 네. 세상에 밝혀지고 있구나라는 네. 게 6개월의 평가 아니,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의원님, 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네네네. 27만 원. 27만 원. 전반적으로 돌아간 6개월 좀 평가해 보면요. 외교에서는 무모했고요. 경제는 무능했고, 정치는 무대포로 일관했고, 복지는 무관심했고, 안전은 무대책이었습니다. 오로지 수사만 조금 유능을 주장하고 있어서 제가 정말 이 PTSD를 제가 앓을 지경입니다. 제가 현역으로 하고 있는 의사분께 여쭤봤더니 진료비 2만 원에 진단 그
시험을 한번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 25만 원에서 27만 원 1회차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생각하는 금액 27만 원 적어봤습니다. 마음의 병이 든 것 같다. PTSD 이건. 얘기를 하셨고 천하람 위원. 우리 김성애 감정위원께서 방송 시작 전에 이제 진료비를 물어보신 거였군요. 네. 급하게, 직접 전화를 하더라고요. 급하게 이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신중하세요 감정가에. 예. 이게 428억인데요. 뭐 김병민 비대위원 이미 잘 설명했지만 조금 더 잘하셨으면 싶은 것도 있고 제 마음 같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최근에 이 대장동 일당들의 정경유착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신 게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남은 4년 6개월 더 잘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428억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이재명. 작품을 좀 다양하게 해주세요. 둘이 너무 똑같은 목소리가 짠듯하니까. 나와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들어왔고 네. 평소 생각이 이렇게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이 문제에서만큼은 의견 일치가 확실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매긴 감정가를 저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3사가 나란히 또 조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각각 보면은 KBS가 30.1%, 그리고 SBS가 28.7%, MBC가 33.4%, 취임한 이후 약 4개월 가까이 30% 내외를 밑도는 아주 저조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조한 성적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구체적인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저는 꼽자면 대통령이 평소에 했던 발언 중에 나는 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홍보 그리고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좀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런 일들 속에서 너무 전문가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집중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네. 이른바 쇼라 할지라도 네. 이런 일들을 조금 더 가져가면 부드러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쇼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그렇게 볼 건 아니지만 소통의 조금 더 부재, 소통의 부재. 부드러운 네. 소통의 과정들을 더 가져가면 좋겠다. 네, 그 송일종 의원이랑 거의 뭐 생각이 비슷해 보입니다. 송일종 의원이 포퓰리즘적 국가 운영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실사구시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놨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조한 지지율의 이유? 우리 김병민 감정위원이 했던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네. 쇼라도 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그걸 하는 것도 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사구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실사구시를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께 여쭙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발, 뭐 채권 시장의 네. 혼란, 그다음에 흥국생명발, 또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겹쳐 있는데 네. 지금 이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감세예요. 이른바 이제 감세 3종 세트죠.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이제 법인세. 저는 그게 포퓰리즘이 아니고 뭐가 포퓰리즘인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중에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과 싸움은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도 금리를 올려서 이 통화량을 줄이고 대신에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걸 위협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감세 정책을 하면 잘못하면 우리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네.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에요. 이게 저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뭐가 포퓰리즘인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 감세 규모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법인세 같은 경우도 뭐 OECD에 비해서 저희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만 좀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부동산의 그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당시 후보도 공통적으로 공략한 부분도 많았었고요. 네, 저는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세금 문제를 너무 길게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네네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유권자 연합이 붕괴했다라는 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유권자 연합.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은 전통적인 저희 완전 콘크리트 지지층에다가 이거 문재인 정부 겪어보니까 도저히 민주당으로는 안 되겠다. 네. 국민의힘의 현재가 아니라 개혁된 미래를 바라면서 또 새롭게 진입한 유권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게 뭐 이준석 대표 돌풍이랄지 아니면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높은 지지율 이런 걸로 나타나는 그 유권자 블럭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유권자 블럭이랑 사실상 거의 단절이 되고 여의도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주변에 곁에 두고 쓰는 사람들도 뭔가 올드하고 또 비슷하게 낙하산 논란 나오고 네. 뭐 전 정부에 비교하는 얘기들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영만 달라졌지 우리 정치가 뭐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 이런 면에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네. 좀 개혁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좀 많이 이탈한 등을 거 돌린 게 아니겠냐. 아닌가. 네. 지금 포퓰리즘 국가 운영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말을 하는데 뭐 윤석열 정부는 초반에 개혁 과제를 3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교육 개혁하겠다, 네. 노동 개혁하겠다, 연금 개혁하겠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펼쳐가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게 초반 지지율을 가지고 원래 초반에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과제이고 놀랍게도 이 3가지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욕먹을 만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뭘 하면서 욕을 먹으면 욕을 먹는다고 하겠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욕을 먹고 있는 상태인 점을 하나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KBS 같은 여론조사를 취임 100일 때도 하셨었죠. 네. 그때도 한 28% 정도 지지율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나아지는 점이 없어요.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하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게 좀 중도층이 우리를 바라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 윤석열 대통령도 기운을 내서 중도층을 위한 정책을 뭘 펼쳐볼 텐데 이게 도저히 뚫리지 않는 벽에도 막 60% 국민이 반대를 하니까 자꾸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지지층만 바라보게 되고 지지층이 뭐 좋아하지? 아, 수사. 그럼 수사하자. 지지층이 뭐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그림 그려지면서 콘크리트 지지층만 자꾸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고 정작 쳐다봐야 하는 중도층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아직 뭐 결이 좀 비슷한 평가네요. 예,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아, 뭐 이런 네. 3대 개혁 과제 같은 건 저는- 좀 더 지켜보시죠. 예. 아직 6개월이라니. 이게 또 한숨 쉬고 계세요. 한숨은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숨은. 네.